먼저 저를 잠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공학 박사이면서 정보통신 기술사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현직에서 은퇴를 하고 어, 사업을 좀 하긴 했죠. 그러다가 그 사업하는 것보다는 제가 평생을 돈을 벌어보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아만 봐가지고 사업하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돈 받아보는 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감리단장으로 지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는 제 욕심이긴 합니다만은 한 10년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공학 박사를 학위를 받았고요. 학교는 뭐 여러 군데 많이 다녔습니다. 뭐 조선대학교, 연대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그리고 미국 콜로라도 유니버시티, 콜로라도 주립대학까지 이렇게 쭉 여러 군데를 지금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요. 자격증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통신 기술사 외에 약한 3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개 정도 넘어가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대충 보니까 한 38개 정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똘똘한 게 하나가 다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정보통신 기술사 하나 가지고 그 최종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작가이면서 저널 뉴스 기자, 그다음에 컨설턴트, 강사, 또 아까 감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최근에는 오, 그 열린 사이버 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 이제 교수로 또 다시 활동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인 다역으로 지금 계속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이 AI를 하게 되면서 또 그러한 일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뭐 강의 분야는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하게 많이 있고 지금 현재는 AI 분야에 가장 그 정석을 많이 쏟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 쪽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술사 자격을 취득을 해가지고 은퇴 후에도 꾸준히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강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강의를 3회 이상 들으시면 저희들이 미래인재역량개발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는데 AI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AI 활용 전문 강사 등 6개 자격증에 대해서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중심 지금 1인 기업이라고 지금 제가 했는데 사실 꼭 기업이라고 보다는 잠깐만요. 혹시 또 다른 분들이 들어온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가자의 대기에 안 계신 분이 안 계시니까 안 계시고요. 채팅창에 지금 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 것은요. 어, 혹시 그 컴퓨터 켜실 때 소리를 안 안 들리시죠? 이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네. 어떻게 좀 해드릴까?
핸드폰에서 한번 들으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한번 해보시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AI를 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먼저 블로그나 구글에서 광고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뉴스레터, 그 다음에 이메일 마케팅 하는 방법, 그리고 전자책을 쓰거나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 이런 것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월 1,000만 원 법니다. 또는 뭐 간단히 해도 3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미안한 말씀이긴 하지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겠다. 그래서 조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맞기는 맞습니다. 당연히 수익은 낼 수가 있기는 있는데 그 방법이 과연 그렇게 쉽게 되느냐 하는 게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좀 가져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네이버에 블로그를 활용하거나 광고를 내거나 또는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뿌려주거나 또는 전자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익은 낼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대한 것들을 오늘은 간단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면은 사실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자동으로 내가 포스팅할 수 있는 또는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내는 것, 어떤 글을 써서 블로그나 칼럼을 써서 뭐 브런치나 이런 쪽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것, 계속 자동으로 포스팅을 해 보는 것,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러한 컨텐츠를 자동화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떠한 내가 컨텐츠를 가지고 포스팅을 해서 돈을 벌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 거냐 이런 것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집된 정보를 가공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원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전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침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가공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가서 저장을 잘 한 다음에 저장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글로 또는 사진을 더 붙여서 블로그로 만들겠느냐 아니면 이미지를 가져다가 동영상으로 만들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죠. 그런 다음에 포스팅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 포스팅을 하게 되면 많은 그 팬덤들이 와서 나의 글을 읽어주고 그 읽어주고 난 다음에 뭐 선물을 주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성형 AI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쳐갈 때 어떠한 생성형 AI를 사용하겠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어떤 것들은 한 달에 거의 1, 20만 원 되는 구독료를 내야 되고요. 어떤 것들은 무료가 있기도 하고요. 또 무료로 쓰는 대신에 내가
얻고자 하는 만큼의 퀄리티, 이런 품질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간단히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라고 하는 글 쓰는 도구의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 뭐 여기에 퍼블리시티도 있고, 클로바 X도 있고, 뭐 리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 세 가지만 간단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는 사실 제가 뭐 더 이상 뭐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에 대한 것에 센세이션을 일으켜줬던 것이 바로 챗 GPT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성형 AI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챗 GPT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챗 GPT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뭐, 내가 일단 가입을 한 다음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낸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글로 써서 넣기도 하고, 이미지를 넣기도 하고, 동영상을 넣기도 하고, 말로써 넣기도 하고, 이렇게 멀티 모달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내가 명령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글로 얻거나 이미지를 얻거나 영상을 얻거나 소리를 얻거나 이렇게 얻어낸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미나이라고 하는 것은 어, 구글에서 나오는 만들어낸 생성형 AI인데 최근에 이 기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돼서 뛰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에는 재미나 챗 GPT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재미나이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더 선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미나이는 구글 검색 기능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얻고자 하는 내용, 이러한 것들을 훨씬 더 풍부하게 또 강력하게 또 팩트 체크가 잘 되고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해 주더라.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컨텐츠를 발행하기 원한다 그러면 제미나이를 써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거의 매일 기사를 최한 5건 정도를 쓰고 있는데 거의 다 이렇게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다른 매체에서 기사를 가져와 가지고 챗 GPT로 분석을 시킨 다음에 그 분석시킨 것을 제미나이에 넣어가지고 내용을 검증을 합니다. 팩트체크를 하고 나서. 그래서 거기에 어떤 유사한 사례, 통계, 이런 것들을 더 붙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를 클로드에 집어넣어서 감동적인 표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챗 GPT로 먼저 초고를 만들고 제미나이로 다시 그것을 가공을 하는데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기는 하는데 거기에다가 팩트체크, 사실 인지관계들을 좀 더 확인을, 검증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끝난 것을 가지고 클로드에서 좀 더 감동적인 표현이나 에세이를 작성하거나 컬럼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을 과정을 거쳐가기 때문에 거의 매일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는 꼭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잠시 후에 실제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팬데믹 곧 자산입니다. 우리가 단골 식당이나 또는 어떤 가게를 할 때 단골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SK텔레콤에서 유심히 해킹이 당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몇 개월 동안 계속 되다가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단통법이 폐지가 되고
SK텔레콤 고객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SK텔레콤의 고객들이 이제는 KT로 가고 LG U+로 가게 됐죠. 그런데 이 고객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 자체가 팬덤이죠. 그게 바로 단골입니다. 그게 자산이죠. SK텔레콤이 대한민국 전체에 약 한 7천만 정도의 이동전화 고객이 있는데 그중에 약 한 3,500 내지 4천만 정도, 3,500만 정도입니다. 한 50% 약간 안 되는데 그런 팬덤이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또 영업이익이 많이 났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SK텔레콤은 안전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KT로 넘어갈 거야. LG U+로 갈 거야. 왜? 서비스 품질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이런 것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정책으로 의해서 옛날에는 011이라고 하는 식별 번호를 부여를 해서 사용했고 017, 019, 016, 018 이런 식별 번호를 쓰는 KT나 LG U+가 있었는데 010으로 통일을 시켜놓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느 회사 것을 쓰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로열티가 굳이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자유롭게 도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환경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팬덤이 뭐 크게 그 붙들어올 수 있는 그 요인은 없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5천이 사실은 수익의 임계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구독자 5천 명이 한 달에 1,000원을 써준다. 또는 1,000원이 안 되고 500원만 써준다. 이렇다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5천 명이 5,000원을 써준다. 그러면 2,500만 원 정도 되죠. 이런 식으로. 또는 내가 1,000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0명이 년 10억, 연 10만 원만 나한테 써준다. 한 달에 10,000원 정도만 써준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수익이 1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수익화를 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좋은 컨텐츠, 아무리 좋은 제품,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찾을 수 있는 팬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팬덤이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팬덤들을 어떻게 모을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AI로 수익을 내는데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꼭 이 부분을 빼뜨리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냐면 어떻게 내가 팬덤을 모을 거냐. 그래서 퍼널 마케팅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되고요. 그다음에 뭐 감정형 AI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AI 세대를 갖다 놓고 이렇게 단말기 세 개를 가져다 놓고 AI끼리만 대화를 하도록 한번 시켜봤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좀 오늘 그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AI와 인간이 대화를 할 때 감정적인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생겼고요. AI도 삐진다. 그래서 AI가 삐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최근에 AI가 인간들의 하는 것을 방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액션을 취하더라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뭐 실제로 몸으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AI가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결과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도 해내더라. 그래서 과연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도 숙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Z세대에 대해서 지금 AI 활용 트렌드 뭐 이런 게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Z세대가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데요. 그 지하철이나 어떤 마트 또는 코스트코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유모차에 한 살 내지 두 살 되는 애들이 스마트폰 단말기를 가지고 혼자서 뭔가를 보면서 막 깔깔깔 웃고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또 스크롤링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찾는 것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거 봐라고 주면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스크롤링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들어보니까 아 이거 진짜 재밌네. 아, 이게 더 훨씬 흥미가 있네? 이런 것들을 찾아가더라. 그래서 이것은 인간들이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간다. 이런 것들이고요. 또, 그래서, 이런 그 Z세대라든지 또는 젊은 층, 2030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세대들은 AI가 뭐 어떻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이 본인들이 다 잘 알아서 하고 있고요. 제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진짜 AI가 뭐야? 내가 좀 배우고 싶은데 진짜 힘드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모르겠어.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야 이미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좀 있더라. 이것을 어떻게 그 장벽을 넘어뜨리겠느냐. 어떻게 내가 그 빗장을 풀고 들어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고 또 그것을 무너뜨려 주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 때는 그 상품을 그냥 만들지는 않지요. 사실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름을 만들 때 저희 아버지 또는 저희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그냥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첫째, 너는 이러이러하니 너는 이렇게 불러야 되겠어. 둘째는 이러니 너는 이렇게 부르고, 셋째는 이렇게 부르고, 넷째는 이렇게 불러야 돼. 그런데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중에 그 이름에 의해서 직업이 형성이 되거나 전문성이 갖춰지더라고요. 또 그것에 의해서 본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거나 구축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참 그 중요한 이야기네. 이것이 맞는 이야기네.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뭐 이런 것 AI 인형 굿즈라든지 감정 챗봇 서비스라든지 프리미엄 구독 모델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나의 수익화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AI 인형이나 어떤 굿즈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감정 챗봇 서비스를 하는 것, 또는 프리미엄 구독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초기에는 적더라도 결국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에버런치 효과가 생겨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다리는 시간, 또 캐짐이 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할 것이냐. 다시 또 제2의 도전을 하게 되고 캐짐이 오고 제3의 도전을 하게 되고 캐짐이 오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동화 흐름도를 지금 이제 그리가 가는데 먼저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자동화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 도구를 연동하는 방법 이런 데 있는데요. 지금 이 구조들을 쭉 순서대로 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강의는 일주일에 5시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큰 타이틀, 주제를 선정하고 자동화 구조를 설계하고 도구 연동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는 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와 리스크는 딱 끝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가고 이제 실습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주로 하냐면 일단 기사를 쭉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사를 살펴보냐면요. 제가 이렇게 폴더에 뉴스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보면 경인 프리즘, 한겨레, 동아 이렇게 쭉 해서 주요 글지에 뉴스 서비스 제공자들의 URL을 기본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한겨레를 딱 클릭을 해서 한겨레에 나와 있는 헤드라인 뉴스가 뭐야? 오늘 보니까 지금 7월 초에 닥친 40도 살인 폭염. 폭염이죠, 지금. 아, 한겨레는 폭염이구나. 그러면 또 동아일보는 뭐지? 하고 동아일보를 이제 보니까 역시 동아일보도 지금 우리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폭염입니다. 그리고 폭우가 지금 쏟아지고 있죠. 오늘 제가 있는 이곳도 익산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많이 쏟아져서 날씨, 기온이 조금 약간 떨어지고 선선해졌는데 제가 어 2시 30분 경에 오송을 갔는데 오송을 가니까 비도 오지 않고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6시경에 돌아왔는데 익산이 비온 덕분에 선선해졌고요. 또 TV로 뉴스를 보니까 서울은 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죠. 또 다음은 조선일보에서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조선일보도 이렇게 낮에는 폭염, 밤엔 물폭탄, 한반도 극한 변동 날씨 이렇게 날씨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 동아일보, 중앙이겠죠. 중앙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일보를 봤더니 역시 폭염, 기후, 날씨 이것이 가장 큰 핫 이슈가 되네요.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를 봤더니 한국일보는 뭐죠? 이준숙 씨가 지금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는데 거기에 지금 방어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로 지금 해왔네요. 그러면서 날씨 이야기를 지금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일보 다음에는 경향신문,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을 봤더니 여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날씨 이야기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날씨 이야기는 한겨레, 동아, 조선, 중앙 이렇게 크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이슈는 폭염이나 지금 장마, 그다음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 이 부분이 큰 이슈가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단 하나씩 하나씩 자료를 모읍니다. 어떻게 모으냐면 이제 자동으로 하는 것은 보여드릴게요. 수동으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서 기사를 클릭을 하죠. 클릭을 한 다음에 이 기사를 그대로 가서 PDF로 저장을 합니다. 이것을 쭉 보면 모든 기사에는 이렇게 인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인쇄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인쇄하기를 하는데 인쇄하기를 클릭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저는 이것을 매일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폴더를 만들었는데요. 특정 폴더에 이렇게 날짜별로 정리를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7월 8일이죠. 7월 8일에 7월 8일에 가서 오늘 날씨 10번으로 해놓고 그대로 이렇게 일단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저장을 하고요. 동아일보에 가서 이것을 그대로 또 가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PDF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제목에서 번호를 그래픽을 만들어서 10번으로 만들고 또 조선일보에 가서 아까 나왔던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기사를 10번으로 또 넣고 저장을 또 하겠습니다. 중앙도 폭염에 지금 주의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거 갖다 또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만은 자동으로 하면 이것을 다 자동으로 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으로 처리하는 그 방법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지거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한국일보에는 아까 메인 헤드라인은 안 나왔지만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또 첫 번째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언제 기사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가 최근 기사인데 얘기 나왔습니다. 7월 8일 19시 땡땡 2시간 전에 지금 이걸 기사를 화시켰네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또 저장을 하겠습니다. 또 경향신문이죠. 경향신문에 가서 또 폭염을 한번 찾아볼까요? 폭염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노동부 폭염 작업된 20분 휴식권 재추진, 퇴근길 쏟아진 폭우, 폭염, 호우 겹친 서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회에 관련된 이 기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기사들을 다 저장을 했는데요. 저장된 기사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아까 10번을 붙여서 지금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를 지금 기사를 지금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된 기사를 가져다가 분석을 할 텐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여기 챗 GPT에 제가 챗 GPT에 가서 이 내용들을 먼저 거르고 그런 다음에 제미나이에 가서 팩트 체크를 하거나 조금 더 사실적인 문제 또는 사례들을 더 붙이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클라우드에서 더 세심한 부분까지 집어넣어서 그 작품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챗 GPT에도 저는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분석을 해도 되겠지만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제가 GPT-3로 지금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스 인사이트 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이 파일 6개죠. 6개를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가 넣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입력을 해놓고, 이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무엇을 하냐면, 여기서 기사로 작성해서 하면, 지금 신문사가 6개잖아요. 6개 신문사의 내용들을 가져다가 믹싱해서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중복된 내용들은 하나로 만들고, 또 특색이 있는 것은 그것만 뽑아다가 해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비빔밥이긴 하지만 좀 특색 있는 것들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금방 만들어내네요. 지금. 지금 7시, 7월 8일, 지금 현재 시간으로 지금 이제 기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챗 GPT가 임의로 상상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각 신문사에서 이미 보도가 된 내용들을 가져다가 핵심만 뽑아내서 기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기사를 지금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다음 단계는 컬럼 언론사별 기사 내용을 비교 분석하거나 이미 생성을 가진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일단 제목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제목과 키워드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만들 동안에 저는 이 기사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기사 내용에 혹시라도 어떤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제미나이에 가지고 가서 제미나이에다 붙여넣습니다. 그래서 붙여놓고 자, 이 글의 내용을 리파인 자, 다시 한번 파이닝을 해주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정제를 해주고 리파이닝 해서 통계와 주요 사례를 추가한 다음에 기사의 분량을 2배로 늘려 써주세요. 이렇게 한번 오더를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글만큼의 분량이 조금 기사로서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2배로 늘려 써주는데 그냥 늘려 써주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해줘. 리파인 해줘. 그런 다음에 통계나 또는 주위에 사례가 있으면 거기다가 추가를 해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만들어주네요. 서울 117년만 내 최악의 폭염과 태풍급 폭우로 이중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글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단락별로 쭉 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글도 지금 두 배로 지금 나눠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뭐가 나오냐면 재미나이에서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보세요. 이랬는데 이렇게 사용해 보기 딱 클릭을 하면 이제는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다음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기사를 썼기 때문에 이 쓴 것들을 가지고 저는 재미나이가 만들어주는 이 이미지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방금 이것은 무료로 가능합니다. 챗 GPT도 가능하고요. 이 제미나이도 가능하고요. 클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글 쓰는 분량이 하루에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좀 제한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기사에 각 단락에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근데 만들어줄 때 그냥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첫 번째는 어 백그라운드는 한국 사회로 해주시고 두 번째는 어 색채는 화려하고 밝은 색채를 색채로 하고 생채가 아니라 색채로 밝은 색으로 그렇죠 밝은 색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미니멀리즘이라 해서 이제 복잡하게 하지 말고 미니멀리즘을 해서 간단히 좀 심플하게 좀 만들어주라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는 그래도 퀄리티는 4K 크기로 해서 화면 배율은 AR은 16대 9로 해줘.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또 있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니까. 음, 조금 시간이 좀 걸리네요. 지금 이제 부하가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첫 번째 117년 만에 최악의 폭염과 태풍급 폭우로 이중고. 그 다음에 기록적인 폭염과 광범위한 영향, 퇴근길 서민들이 덮친 태풍급 폭우와 도시 기능 나비, 지속되는 기후 위협과 근본적인 대응의 필요성, 정부의 각 지자체는 무더위 쉼터 개방 등 이렇게 해서 지금 5가지 이미지 지금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이미지를 먼저 다운을 받아 놓겠습니다. 어, 음, 첫 번째 이미지를 다운을 받고요. 시간이 좀 먼저 가는데.
뭐 몇 개만 지금 다운을 받아놓고 제가 바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두 개 정도만 다운을 받아놓고 있다가 저 기사에 쓰기로 하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렇게 글을 만들어준 거 있잖아요. 이걸 가져다 그대로 가져다가 또 복사를 해서 이제는 클로드에 넣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클로드에 무료로 가서 넣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 기사의 내용을 일반인들도 기사의 내용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고쳐 써주세요. 기사의 분량은 기존을 유지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다시 이 글을 다시 써주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기록적인 폭염과 광범위한 영향이 있는데 서울이 가마솥이 되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지금 좀 쉬운 말로 지금 다시 써줬네요. 이렇게 해서 쭉 퇴근길 덮친 물폭탄. 언제까지 이런 날씨가 계속될까? 나는 이제 분석도 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될까? 하니까 이제 만들었는데 기사를 상당히 많은 분량을 지금 써줬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대로 또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는 기사가 다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하는데 지금 첫 번째 원 기사를 가져다가 분석을 해서 챗 GPT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제미나이에서 내용을 분석하면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걸 가져다가 다시 쉽게 볼 수 있도록 글을 고쳤었죠. 그래서 세 번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기사에 흠이라고는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쓸 때는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 개인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고 수정하기는 하는데요. 오늘은 이걸 그대로 한번 가져다가 기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를 한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저널인 뉴스라고 하는 곳에 기사를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이 기사 서비스를 하는 매체인데요. 여기에 기사를 뉴스를 등록을 해볼 텐데요. 자, 보시면 이제 어떤 기사냐,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기사를 쓰실 필요가 있을 때, 해보시고요. 이제 뉴스, 그다음에 사회 기사고, 기자는 제 이름으로 넣겠습니다. 제 이름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원 기사 내용을 갖다 붙여놓고요. 그다음에 아까 글을 썼는데 제목이 필요했죠. 그래도 제목은 어디서 썼냐면 챗 GPT에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그래서 제목은 서울 117년만 폭염에 시간당 68mm 폭우, 기후재난 겹친 하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40도 폭염에 쏟아진 태풍급 폭우, 2025년 7월 8일 서울의 하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폭염에 그다음에 폭우까지 겹친 하루.
그것이 언제냐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할 거냐 또는 폭염과 폭우 동시에 서울 도심이 멈췄다. 7월 8일 긴박했던 현장.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남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 보니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제목과 부제목을 흡사를 해서 제목에 놓고 그다음에 부제목에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제목에 넣고요. 그다음에 사진은 아까 만들어서 지금 준비해 놓은 사진이 있죠? 그래서 그 사진을 찾아서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있죠? 네, 여기가 지금 나왔는데 폭염 이것이 나왔고요. 또는 서울 117년 만에 최악의 폭염과 태풍 폭우 이 나왔는데 이것을 메인 헤드라인 사진을 놓고 그다음에 이 기사 사이에다가 또 넣는 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 장을 더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기사 안에 삽입하는 사진으로 넣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기사는 다 됐고요. 이제 포스팅을 해야 되는데 남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여기다가 키워드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다시 찾아서 핵심 키워드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사가 완성이 됐고요. 등록하기 등록하겠습니다. 자, 지금 등록하는 시간이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세미나이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이 기사 쓸 때 한 5분 이내면 다 끝납니다. 뭐 이미 갖다 붙이고 하는 까지 다 끝나는데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생成AI로 내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적인 거, 글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가져다가 자, 이 내용을 내가 기사의 내용을 쇼츠 영상으로 만들 수 있게 시나리오를 써줘. 한번 써보겠습니다. 또. 그랬더니 1분 이내의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소스 시나리오를 엔터를 치자마자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프닝, 충격적인 날씨 대비해서 나레이션은 오늘 서울 117년 만에 최악의 폭염. 이게 쭉 나와 있고요. 화면에 큼직한 텍스트를 강조시켜라. 화면은 쨍한 햇빛 아래 뭐 이렇게 쭉 해서 이런 화면이면 좋겠다. 음악은 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폭염의 현실. 그래서 이러한 화면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레이션은 오전부터 들끓는다는 더위에 모두 지쳐갑니다. 갑작스런 폭우 습격. 그래서 이렇게 장면 셋, 4, 5, 6 그렇게 해서 끝냈네요. 이렇게 6개 컷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시나리오를 만들어줬네요.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가져다가 이제 동영상 만드는 것에다가 만들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동영상을요. 동영상은 이 비디오 슈트나 또는 타입캐스트나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이러한 동영상 만들 수 있는 생성형 AI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것을 쓸 것이냐 하는 것만 결정이 되면 그걸 쓰면 됩니다. 저는 근데 비디오 슈트가 비교적 편리하기 때문에 비디오 슈트를 가져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워크스페이스. 기본 워크스페이스를 해가지고 새 프로젝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아까 챗 GPT에서 만들어준 타이틀이 있었죠.
서울 17년 만에 폭염 몇 시간 여기 있고 폭염과 폭우 동시에 서울 도심에 도심이 멈췄다. 아, 서울 도심이 멈췄다. 이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울 도심이 멈췄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을 열더니 뭐라냐면 어떤 포맷으로 하겠습니까? 숏폼이냐, 롱폼이냐, 직접 편집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숏폼이기 때문에 숏폼 영상을 만들고요. 어떻게 시작하냐? 여기는 아이디어로 시작할 것이냐, 준비된 스크립트로 할 것이냐, 웹사이트에서 시작할 것이냐 하는데,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것은 내가 어떤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내가 이미 준비된 스크립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를 가져와서 입력을 해서 만들겠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는 내가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있는 그것을 URL만 복사해다 갖다 집어넣고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준비된 스크립트를 시작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했더니, 자,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준, 스크립트를 가져다가 제미나이에서 만들었으니까 제미나이에서 있는 스크립트를 그대로 가져다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사해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고요. 한 단계를 더 거치면요, 불필요한 내용들은 사실 다 빼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한번 다 넣어봤습니다. 지금 다 넣어봤는데요.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 이런 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레이션만 지금 있으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워버리냐면, 자, 저지 영상 시나리오 서울 극한 기후 체험 해가지고 이제 돼 있는 거 처음. 그다음에 이 부분은 지우고요. 음악도 지우고 내레이션 부분 이것만 나오면 되니까 이것만 넣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면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지우고 넘기고요. 다음도 내가 필요로 한 부분만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장면 6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이거고요. 텍스트 함께 채널 로고 관련 이미지를 넣으라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랬더니 필요도 그다음에 음악도 필요 없으니까 빼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넣었고요. 지금은 이제 각 장면마다 나올 글씨, 오디오 지금 이제 대사가 쭉 이제 나오도록 그것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음 그랬더니 어떤 형식으로 만들겠습니까? 라고 해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최근 기본 템플릿 뭐 나의 작업물 돼 있는데 음,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아무거나 해서 다음 누르고 그런 다음에 배경음악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위험 경고 네, 넣고 보이스는 뭐 아무나 목소리 좀 설정해놨고요. 비주얼 타입 혼합 네 완료했습니다. 완료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미지가 신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이 나오네요.
이 이미지를 그 사이즈를 9대 16으로 하겠느냐, 그다음에 16대 9로 할 거냐, 1대 1로 할 거냐 이런 것을 좀 정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것을 인스타그램에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이 사이즈를 1대 1 사이즈로 바꿔보겠습니다. 1대1 사이즈로 바꿨더니 자동 반응형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바꿔지는 걸로 하겠느냐 해서 이렇게 바꾸기로 했고요. 그래서 정사각형 형태로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이제 나레이션이 지금 이제 다 들어가 있고요. 음, 흥을 도심이 멈췄다. 이것이 이제 앞에 타이틀 지금 나와야 되는데 타이틀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그림을 넣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크게. 네. 그래서 서울 도심이 멈췄다. 그다음에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요. 지워버리고 서울 극한 기후처럼 돼 있는 것을 초청상 시나리오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빼고 그리고 다음 나레이션 서울 117년 만에 최악 폭염 다음 오전부터 끓는 더위에 모두 지쳐갑니다. 또 퇴근길 순식간에 태풍풍과 쏟아졌습니다. 도심 곳곳 마비 시민들은 그야말로 이중고 기상청은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근본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합니다. 그다음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다 이제 지워버리겠습니다. 네, 심플하게 다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이 만들어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해놓고. 서울 극한 기후체험. 오늘 서울 117년 만에 최악 폭염. 오전부터 끓는 듯한 더위에 모두 지쳐갑니다. 퇴근길 순식간에 태풍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심 곳곳 마비, 시민들은 그야말로 이중고. 기상청은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근본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뭐 조금 더 손을 봐가지고 뭐 다른 것도 좀 넣으면은 좋기는 하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자 여기에서 뭐 몇몇 나레이션에 맞춰서 끓는 듯한 더위에 모두 지쳐갑니다. 또 기상청은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근본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끝내고 이렇게 해서 자 다시 저장을 하고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극한 기후체험. 오늘 서울 117년 만에 최악 폭염. 오전부터 끓는 듯한 더위에 모두 지쳐갑니다. 퇴근길 순식간에 태풍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심 곳곳 마비, 시민들은 그야말로 이중고. 기상청은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근본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자, 이런 정도만 해서 지금 이제 만들어서 이제 다운로드를 만들어 가지고 포스팅을 하면 되겠죠. 유튜브에도 올리고 또는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틱톡에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구독자들이 들어오거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독을 해주면 이제는 그것에 의해서 광고가 붙고 또 수익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 지금 이 영상 만드는데 지금 어느 정도 걸리냐면 약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지금 10분이기 때문에 10시 10분이 좀 약간 넘었죠. 아까 제가 한
5분 전에 시작을 해서 한 17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숙달이 되면 10분 이내에 하나씩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요 주제를 어떻게 찾느냐, 뭐 여러 가지 흥미있는 것도 많이 있긴 있겠지만 이렇게 기사나 예, 또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가공을 해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데 이미 지금 뭘 했죠? 아까 우리가 바로 제미나이에서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기사로 만들어 가지고 클로드에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만들어 가지고 신문에 포스팅을 했죠. 그런데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컬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또는 연구 보고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미나이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연구 보고서로 한번 만들어 주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기사의 내용을 연구 보고서로 만들어 주세요. 자, 연구 보고서를 폭염 및 집중호우의 동시 발생 분석 해가지고 지금 연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서론, 기상학적 분석, 폭염 현상은 어떤 거냐, 주요 원인은 무엇이냐, 집중호우 현상은 어떻게 되느냐, 왜 생겼느냐, 주요 원인,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피해를 분석을 한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시사점 및 기후 적응 전략의 필요성,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어가지고 끝냅니다. 그러면 이 연구 보고서의 분량을 내가 조정할 수도 있죠. 또는 이것 말고 해외에 있는 사례를 여기에다가 최근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를 접목시켜서 접목시켜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간단히. 자, 확인했습니다. 보고서 특정 부분의 텍사스 사례를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된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최근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검색하여 보고서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이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보를 만드네요.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에 텍사스 사례를 접목하겠습니다. 주로 사회 경제적 피해 분석 섹션과 시사점 및 기후 적응 전략의 필요성, 그 섹션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지구촌의 기후 재난 심각성을 강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역시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지만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은 그대로 두고 서론 거기에다가 약간 여기다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돌발 홍수 사례와 더불어 전 지구적 기후 재난의 심화 양상을 경고하고 있다. 또는 기상청 분석에 쭉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사례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 경제적 쪽에서 이런저런 쭉 하다가 여기서 국제적 사회가 또 하나 붙었습니다. 이제 또 시사점 및 기후에서 이제 나온 것이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또 그러면 이게 꼭 이것만이 아니고 어 기후가 뭐 중동 지역이 폭염에서 변화하는 양상은 없는지 추가해 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뭐 꼭 이런 이야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확인했더니 새로운 섹션을 추가하여 중동 지역의 특성을 다루고
기존 내용과 연관성을 가지도록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원 보고서 내용에 미국 텍사스 지역의 치명적인 돌발 홍수 사례와 더불어 중동 지역에서 나타난 극심한 폭염의 변화 양상 등 전 지구적 기후 재난의 심화 양상을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연구 보고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폭염, 홍수 피해 이것에다가 이제는 미국에서 발생한 돌발 홍수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의 극한 폭염 변화의 양상까지 덧붙여서 이제는 국지적인 이야기, 글로컬한 내용으로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그 연구 보고서에 미국과 중동의 사례를 더 붙임으로써 글로벌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그러한 보고서로 지금 바꿔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지고 글을 쓰면은 지금 몇 가지를 썼죠? 기사를 만들었고요. 컬럼을 썼고요. 영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덧붙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더 넣으면 넣을수록 훨씬 풍부하고 알찬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러한 것을 전적으로 생성형 AI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방향성을 명확하니 알면 더 좋겠다. 그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저작권이라든지 또는 내 스스로에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도덕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 그래서 장기적인 문제로서 생성형 AI가 아무리 좋은 글을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그 글들은 서로 다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이 될 텐데 결국에는 나의 지식, 경험 이러한 것들을 가미를 하면 훨씬 더 알차고 값진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조용히 어디가 그랬지? 음, 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많다. 이렇게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 동영상을 만들 때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 비디오 슈트 있잖아요.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이지 선생님이. 그 비디오 슈트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하는 것은 혹시 다른 것을 씀으로 해서 헷갈리실까 봐서 비디오 슈트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지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멋진 가사 사진. 벌써 이게 30년 된 사진이네요. 1995년도에 로마 바티칸을 방문했을 때 그때 찍었던 사진인데 또 이렇게 생각해 감사합니다. 뭐 저희 이게 지금 저희 둘째가 지금 이제 34이 됐는데요. 34이지. 34살이 됐는데 이번에 옛날에 다녀왔던 파리하고 뭐 영국 런던하고 지금 간다 그래서 사진을 좀 정리해 달라 그래서 찾아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 사진이 지금 이렇게 와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가 왜 그러세요? 잘 아시면서 또 미남이셨군요. 아, 그렇죠. 미남이었는데 지금 미남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자 여기까지 쭉 이렇게 어, 생성형
AI를 가지고, AI 비즈니스를 가지고 내가 수익화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자동화 구조 설계 도구를 연동하는 방법까지 지금 간단한 것을 지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진짜 이것을 내가 진짜 손도 안 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디에 가서 어떤 RSS 피드를 찾아서 그래서 뉴스 API에다 집어넣고 기사를 요약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포스팅까지 해줘. 또 영상도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긴 있는데 그까지는 한두 시간에는 안 되고요. 적어도 몇 시간, 10시간씩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말씀을 좀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AI 윤리 이제 사실 이게 중요하죠. 자칫 잘못하면 나의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AI에게 맡겨버림으로 해서 주관적인 관점이 없는 그러니까 이것이 객관적인 내용도 아니고 뭘 주장하는지 뭘 알려주려고 하는지 뭘 얻고자 하는지 모르는 그러한 일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정보가 왜곡되거나 환각되고 칼루셔네이션이라는 그 문제까지도 야기시키는 일들이 있을 것 같다. 생긴다. 더더군다나 요새 그러한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잘 챙겨봐야 된다. 하는까지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가진 감, 촉, 이것을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야리꾸리하다 하는 표현이라든지 우리한테 야, 불구스름해, 불고, 불타는 듯해 뭐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AI가 어느 정도까지 배워서 바- 만들어낼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으로 한 2, 30년 내에 그것이 이루어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좀 들기는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한다 그러면 이런 거죠. AI는 우리의 도구이면서 동반자다. 이게 AI를 내가 이제 부려먹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AI를 어떻게 쓰느냐,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나의 능력이다. 이런 것이고요. 이제는 기술과 감정의 시대가 됐는데 이 기술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 거지, 우리 인간들과 같이 터치에 의해서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감각이나 표현하는 방법, 내용 자체가 다르다. 이런 것들만 좀 유념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진짜 이걸 연구 개발을 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다 하면 늦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생활 삶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편하고 더 빨리 무엇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여유가 생기는 시간적인 여유라 또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게 해보자. 만들어보자. 이런다 그러면 전혀 늦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의 지금 계획된 시간대로 제가 1시간 반 정도 지금 소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5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고 끝냈으면 합니다. 아, 여기 보겠습니다. 글쓰기는 내가 쓴 것이 좋아요. 챗GPT도 내 글에 군소리 하지 않습니다. 글의 제목은 잘 만들어줍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는 챗GPT로 만들. 네, 챗 표지도 챗GPT로 디자인해서 만드시면 괜찮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만들었던 그 도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거죠. 제가 이 괜찮지 않았던 우리에게라는 이 소설을 하나 써서 지금 교보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책도 보면 이것도 지금 그챗 GPT로 해서 그냥 그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 소설의 내용하고 이렇게 캔 커피의 내용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다른 내용을 만들어주더니 이 캔커피하고 이 주인공의 지금 처해진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줘봐. 했더니 이렇게 제목까지 정해주고 이런 디자인을 해주는 걸 보고 참 만족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갑자기 이게 좀 사라져가지고. 예, 교수님, 네. 예, 이렇게 동영상이나 아니면 뭐 생성형이나 여러 가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사를 써준다든가 작곡을 한다든가 이런 앱들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네. 그런 걸 저희들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교수님이, 네. 하시면서, 네. 뭐 동영상이면 동영상, 뭐 네. 글쓰기면 글쓰기, 네. 아니면 뭐 작곡이면 작곡. 가장 우수한 앱을 좀 소개 좀 해주시면서 네. 수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뭐가 있냐면은 네,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AI 글쓰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앱들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그다음에 챗봇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고 그림 만드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있고요. 또 영상 만드는 거, 또 음악 만드는 거 이렇게 있는데 어느 게 좋습니다. 제가 하기가 곤란한 게 뭐냐면 제가 쓰기에는 편안한데 이 쓰시는 분들이 또 이걸 또 그 익히기에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예. 그래서 교수님은 제가 조금 이렇게 수준이 높으시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비디오 슈트 가지고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것이 비디오 슈트로 하면 비교적 쉽게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네, 하면 되고요. 저는 이시연 선생님 저기 저 코파일럿과 GPT 어느 걸 많이 사용하냐면 저는 코파일럿도 가끔 이렇게 이미지 만들거나 할 때 괜찮아요. 그래서 예, 예, 필요로 할 때는 GPT를 쓰다가 코파일럿 쓸 때도 있고요. 뭐 제미나이 쓸 때도 있고 요즘에는 하여간 매일 쓰는 것은 챗 GPT 쓰고 클로드 쓰고 제미나이 쓰고 그리고 이미지를 할 때는 미드저니 쓰다가 미드저니가 갑자기 내가 돈 주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제미나이나 또는 제가 그 어도비 익스프레스 같은 게서 이미지를 잘 만들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어도비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지금 전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프리미어 프로를 쓰기 때문에 그, 네네, 거기에 꽤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쓰고 있는데 예, 이미지를 다시 또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래서 별로 안 쓰고 있고요. 예, 어, 예, 그래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하여간 제미나이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글 쓰는 예, 것은 챗 GPT에다가 클로드와 그다음에 코파일럿도 좋습니다. 코파일럿 좋고 예, 네, 예, 부분으로는 글 쓰는 것은 클로바 X, 예, 클로바 X 상당히 좋습니다. 그 네이버에 클로바 클로바 X요? 예, X 예, 그리고 예. 리튼이라고 아, 하는 것도 리튼, 예, 있고요. 예, 네, 이것도 좋고 그래서 내가 자주 이렇게 많이 어느 것을 쓰든지 하기가 많이 써보시면서 그래 내가 이것이 쓰니까 뭐 입력을 하는 것도 편리하고 또 빨리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내가 내 취향에 맞는 글들을 만들어 주더라 이런 것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하여간 물론 네, 취향으로 만든 글을 만들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여기 이 글을 만들어주는데 이 글을 한강 작가 스타일로 바꾸죠. 한번 해볼까요? 한강. 네, 교수님, 한강. 한강 작가 있잖아요. 아이고, 예, 예.
예. 아니, 한하. 한간이라고 쓰셔서. 그런데, 예, 예. 다시에 있습니다. 예. 어떨 때는 이걸 잘못 넣어도, 아, 이게 잘못 넣었구나.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강 작가 스타일로 보죠. 한강 작가 스타일이 문장을 길게 하지 않잖아요. 짧게 짧게 씁니다. 그리고 딱딱 떨어지게 그랬다 저랬다 이렇게 안 쓰죠. 그래서 그러한 스타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날 2025년 7월 8일 서울은 자신의 오랜 기억 속에서도 가장 뜨거운 숨을 내쉬었어요. 117년의 기상관측 역사 이래 7월 조금 그렇지는 않네요. 지금 글을 그렇게 쓰지는 않았네요. 지금 보니까 어, 이걸 가져다가 제가 다른 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가져다가 제미나이에 돼 있는 이것을 복사를 해서 이 부분만 좀 복사해가지고 리튼도 글을 쓰나요, 교수님? 리튼. 뉴턴이 원래 글을 잘 쓰죠. 원래 리튼이 우리나라 거죠. 그렇죠. 광고 카피라이트를 만드는 데는 최고입니다. 아하, 그래요? 예. 네, 야, 이런 게 굉장히 교수님한테 이럴 때마다 그게 네,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예. 그렇죠. 예, 뉴턴이 굉장히 그 광고 카피라이트 그러니까 마케팅하는 데서는 굉장히 좋은 그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한강 작가 스타일로 다시 쓰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날이었다. 이렇죠, 이제. 이것이 한강 작가 스타일이죠. 그날이었다. 점 딱 찍고, 2025년 7월 8일, 서울이 자신의 백신 기억 속에서 이렇게 한 날, 7월 초순, 그 심장이 이렇게 해서 딱딱 이게 좀 짧게 짧게 끊어주는 스타일이 한강 작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좀 바꿔줍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 스타일로 좀 바꿔줘. 뭐, 시도 이런 스타일로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좀 바꿔주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조금 전에 교수님이 영상 만들면서 비디오 수트라고 했는데 네. 제가 구글 플레이 들어가니까 안 나와요, 비디오 수트가. 거기 가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 구글에 구글에서 비디오 바로, 슈트를 예, 치시고요. 예, 이제 제가 이것을 하나 카피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채팅창에 예, 예. 지금 URL을 올려놨습니다. 아, 이거를 예, 예. 해가지고 이걸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을까요? 다운로드가 받으신 게 아니라 이걸로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그냥 예, 구글에서 그냥 바로 클릭하면 들어가면은 바로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 지금 예. 아, 여기다 올려놓은 건 이걸 채팅, 가지고 예. 여기에서 이걸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비디오 슈트 넘어가요. 네, 아하, 예, 예, 예.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면 회원 가입하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회원 가입하면 되겠네요. 네, 이제 네네. 회원 가입을 그 구글 아이디로 가입하십시오. 회원 가입을 예. 구글 구글로. 현재 제가 들어간 구글로 하면 됩니다. 네. 결제가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교수님. 그런데 제가 이걸로 보내드린 걸로 하면 아마 한 달간 무료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수익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소재를 찾고 그 소재를 찾은 걸 가지고 가공을 하는데 챗 GPT로 먼저 나에게 맞게 글을 만들고 그래서 나온 것을 그 글을 복사해서 제미나이에 붙여서 그 팩트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통계 자료나 또는 새로운 사례를 더 갖다 붙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다시 클로드에서 글을 더 매끄럽게 만들거나 이러한 가공 작업을 해서 그 글을
책으로 만들거나 블로그에 올리거나 기사로 쓰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바로 내가 쇼트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만들어 줘. 이렇게 하면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니까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면 됩니다. 오늘 내용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해드렸고요. 예, 이제 예.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이미지는 아까 제미나이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예, 하시면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